안녕하세요, 디도입니다. 이번에는 BIG 건축이 애셔타워라는 스카이스크래퍼를 알아보고 모델링을 한번 해볼 텐데요. 상당히 독특하게 생긴 초고층 빌딩이에요. 왜 이런 형태를 디자인하게 됐을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 사진 설명을 보니까 좀 확실하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보통 건물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게 낮지도 않았을 때는 수직 하중만 중요하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힘만 잘 버틸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건물이 높아지게 되면은 수직 하중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한 풍압, 그러니까 횡력도 상당히 이 건물에 구조적인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이거 풍압에 대비해서 구조적인 보강하고 설계적으로도 이렇게 특별하게 계획을 해야 하는데, 가장 무난하게 계획할 수 있는 거는 이 장방향 형태로 평면들을 짜고 그냥 위로 쭉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은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코어가 상당히 두꺼워져야 합니다. 기둥도 엄청 커져야 하고, 그래서 공간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이 채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채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간도 상당히 적은 게, 이 중심에는 햇빛이 닿기에는 멀기 때문에 이 표면만 채광이 잘 되고, 또 환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힘들겠죠. 물론 여기서 기계적으로 조명도 달고 환기 시스템도 달아서 어떻게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겠지만, 기계적인 설비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돈도 많이 들고 좀 자연적인 채광이나 자연적인 환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 쾌적성이. 그래서 BIG 건축은 이 직사각형 형태로 평면도를 짜고 그냥 위로 쭉 올리면은 그 중심의 깊이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 채광의 효율도 그렇고 환기를 시킬 때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대부분 아파트가 판상형인데, 원래는 타워형도 상당히 많이 지었었는데 이 공간의 쾌적성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판상형보다는 타워형이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 판상형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판상형 형태의 평면도가 훨씬 더 공간의 쾌적성하고 효율성이 좋다는 거죠. 이 직사각형 형태로 쭉 올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풍압에 매우 취약해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독특하게 생긴 형태를 한 이유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밑에는 이렇게 이쪽 긴 변이 이쪽으로 향해 있고 위에는 비틀어져서, 그러니까 트위스트 돼서 이 긴 변이 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된다면은 풍압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탱할 수 있고, 타워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풍압에도 잘 버티고, 그러니까 횡력에도 강하고 그 판상형의 직사각형 평면도 유지하면서 공간의 효율성하고 쾌적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틀어진 형태로 인해서 이런 곡면이 나와서 상당히 미학적으로도 정말 훌륭하고 건축 기능적으로도 퀄리티가 높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구조적이거나 설비적으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비건축적인 방법으로 공간의 쾌적성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축가로서 이 형태를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형태를 디자인해서 공간의 효율성하고 구조적인 측면도 다 해결한 정말 수준 높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한번 모델링 해볼 텐데, 우선 저는 이게 단순히 비틀어진 형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일단 만들고 한번 비틀어 볼 텐데요. 그래서 직사각형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단축키 REC 입력해서 이미 한 점 찍고, 우리 크기를 입력해서 사각형 만들려면은 골뱅이 입력해야죠. 그리고 3000mm 입력하고 긴 변이 9000mm인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 수 있죠? 이 직사각형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커브의 단축키 EXT를 입력해서 돌출을 시켜줄 건데, 뭐 초고층 빌딩이니까 뭐 20층 30층 하겠지만은 일단은 10층 높이에 3000mm를 돌출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트위스트 명령어를 쓰려면은 회전축이 필요한데요. 근데 그 회전축이 이 직육면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비틀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중심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윗면에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하나 그려주고, 또 밑면에도 대각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 대각선의 중간점하고 위쪽 대각선의 중간점 라인으로 연결해주면은 이렇게 이 직육면체를 관통하는 중심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트위스트 될 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해야지 이렇게 선이 잘 보이니까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해주고 나서, 이 트위스트 명령어는 이 비트는 명령어들이 관련된 거는 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틀기 명령어 실행시키고, 비틀 개체가 이 직육면체죠. 직육면체에 클릭하고 비틀기 축의 시작, 그러니까 이쪽 끝점 클릭해주면은 비틀기 축이 이 중심선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수직점 찍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틀어주면 되는데,
Shift 누르면은 직교 모드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Shift 누르면서 비틀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음영 모드로 보면은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데, 근데 지금 방금 우리가 BIG 모델링에서 봤던 형태하고 많이 다르죠. 일단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쪽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쪽의 면이 쭉 타고 올라갔을 때 이렇게 회전된 직사각형이 이쪽 모서리하고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델링은 이쪽 모서리가 쭉 타고 올라갔을 때 이쪽 모서리하고 이어져 있어서 단순히 이 직육면체를 비틀기 명령어를 통해서만 만든 건 아니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어떻게 만들었을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요 밑면 이 직사각형을 3등분해서 작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 모형을 만든 방법이 모델링을 한 방법하고 비슷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밑면을 3등분 해줄 건데, 우리가 아까 3000에 9000짜리 직사각형 만들었으니까 3000에 3000짜리 사각형을 3개 배치해주면 되겠죠? 단축키 REC 입력해서 3000짜리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동시켜서 복사해주고 이렇게 3등분 된 사각형을 배치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면에 있는 거를 이쪽에 복사를 해줄 건데, 선택하고 카피 명령어 실행한 다음에 수직으로 복사하기 실행하고 복사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얘를 미리 비틀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시켜 놓을 건데 90도 회전시켜 놓으면 되겠죠. 이 건볼을 이용해서 90도 회전시켜 주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모델링 봤을 때 이쪽에 이 모서리하고 밑면에 이쪽 모서리하고 이어져 있어야 하는 거니까 얘 모서리하고 이쪽 모서리하고 이어진 서피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서피스 만들기 명령어 중에 3개 또는 4개의 모서리점을 사용한 서피스 있는데, 요거 클릭해서 순서대로 찍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휘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방법도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얘를 회전시키기 전에 마이너스 90도 해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먼저 이쪽 면하고 이어진 서피스를 만들어서 비틀어주면은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클릭해서 일단 이렇게 비틀어진 서피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축을 이용해서 비틀어주면은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이 이어진 서피스가 그대로 비틀어진 거기 때문에 비틀어졌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일단은 만들어 놓고 이쪽도 이쪽 커브하고 이쪽 모서리하고 이어진 서피스를 만들어 줘야겠죠. 왜냐면은 이쪽 모서리하고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모서리하고 이어진 서피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요. 또 이쪽 모서리하고 이어진 서피스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서피스 만들기 클릭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클릭해 주면은 서피스가 만들어지죠. 이쪽도 이렇게 클릭해서 서피스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비틀어 줘야겠죠. 비틀기 명령어 실행하고 이 서피스들 선택하고 요것도 그냥 같이 비틀어 줘도 되겠죠. 비틀 개체들 선택해 놓고 스페이스바 입력한 다음에 비틀기 축 입력하고 여기 수직점 찍고 이렇게 회전시켜 주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꼬여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회전시켜 주면 되는 거니까 Shift 눌러서 회전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서피스를 입체로 만들어 주면은 저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피스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서피스의 단축키, 그러니까 서피스를 돌출하는 명령어 단축키 EF를 입력하면은 돌출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돌출되는 방향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방향을 클릭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돌출할 거니까 방향을 다시 재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돌출될 길이는 3000mm죠. 이쪽 서피스도 마찬가지로 방향 바꿔주고 3000mm 입력해 주세요. 이 서피스도 방향을 바꾸는 단축키는 D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고 3000mm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졌네 했는데 이렇게 빈 공간이 좀 생겨요. 이 서피스가 아무래도 비틀어지면서 왜곡이 좀 생긴 것 같은데 모델링상 오류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기하학적 원리에 의해서 비틀어지면 이렇게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변형을 해야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얘를 뷰 설정에 들어가서 라이트 뷰에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BIG
이쪽 라인하고도 거의 비슷해서 일단은 이쪽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의 너비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휘어져 있고, 근데 우리 거를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너비가 이렇게 달라서 이렇게 굴곡이 있고, 얘는 심지어 직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커브를 수정해서 다시 서피스를 만들어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한번 해볼 건데,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뒤로 돌아가고 이 커브들을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커브 추출하는 명령어들은 여기 이 투영 명령어 작은 삼각형 누르면은 이렇게 모서리를 따는 명령어 3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 3개를 많이 써가지고 이 팝업 키에 많이 넣어 놓거든요. 뭐 요거 옮기실 때는 컨트롤 누르면서 마우스 드래그 해주면은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지울 때는 쉬프트 누르면서 이렇게 바깥에 던지면 지울 수도 있고, 그래서 자주 쓰는 거는 이 마우스 휠키 클릭해서 여기 팝업 키에다가 옮겨 놓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 가장자리 복제를 통해서 커브를 추출해 줄 건데요. 이 명령어 실행해서 이 커브를 이렇게 클릭해서 추출해 주세요. 스페이스바 입력하면은 이렇게 커브가 추출되어 있어요. 이 서피스는 지워주고, 어쨌든 요거는 트위스트할 명령어의 회전 중심 축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이 표시색을 뭐 빨간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얘가 우리 아까 전에 정면 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얘를 일자로 만들어줘야죠. 수직선으로. 그래서 여기 이 수직선을 하나 그려서 기준으로서 좀 볼 수 있게 선을 하나 그려 놓을게요. 단축키 L 실행시켜서 이 끝점 찍고 여기 끝점 찍어서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헷갈리지 않게 파란 선으로 바꿔놓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선 하나 그려줄게요. 얘도 선택해서 표시색을 파란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정면 뷰에서 봐보겠습니다. 저는 정면 뷰를 단축키를 VF로 해놨어요. 단축키 안 해놓으신 분들은 뷰 설정 들어가서 이 프론트 뷰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 중심선 기준으로 이 커브를 이쪽 뷰에서 일자로 만들어주면은 이 측면 뷰에서 휘어져 있는 곡률은 유지하면서 이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자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약간 요소가 많아서 좀 헷갈리니까 이 커브하고 이 파란색 기준선만 선택하고 인벌트 입력하고 하이드 입력해서 필요한 선만 남겨줄게요. 그리고 이 커브 선택하고 F10을 입력해서 이 기준선에 비슷하게 제어점을 옮겨주면 되는데, 제어점이 이렇게 많으면은 컨트롤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커브도 재생성해서 제어점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커브 선택해 놓고 리빌드 서피스 명령어를 이용할 건데, 저는 자주 써서 여기 팝업 키에 옮겨 놓는데, 이 재생성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서피스 도구 관련된 거에 서피스 재생성이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커브 선택하고 서피스 재생성 실행해 주세요. 그러면 이 커브의 제어점 개수를 재생성할 수 있는데요. 일단 차수는 항상 3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차수를 3보다 많이 하거나 적게 하면은 변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라이노 모델링 하실 때 그냥 재생성할 때는 차수는 3으로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점 개수는 아까 33개라서 너무 많았던 건데 5개 정도로 줄여서 좀 조절하기 편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점 개수는 5개라 하고 차수는 3으로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변동된 게 없는 것 같아도 F10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점 개수가 줄어들어 있어요. 하나, 2개, 3개, 4개, 5개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제어점 선택해서 건볼 이용해서 이렇게 이 수직선에 대략적으로 맞도록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이동시켜주고 ESC 입력하면은 제어점 끌 수 있고, 이 커브도 마찬가지로 서피스 재생성을 해줄게요. 그래서 점 개수는 5개, 차수는 3으로 하고 재생성 해주세요. 그리고 F10 입력해서 이 직선 기준선에 맞도록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거의 이 기준선에 맞도록 커브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측면 뷰에서의 이 곡률은 유지하면서 정면 뷰에서 봤을 때 일자로 보이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진 객체 다시 나타나게 할 때는 show 명령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커브도 우리 아까 전에 이 커브 같은 경우에도 이 너비가 이렇게 균일되게 이렇게 쭉 이어졌어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니까 이 커브도 변형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F10을 입력하면은 제어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재생성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균일된 면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절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 커브 선택하고 재생성 명령어 실행시킬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개수는 5개 정도로 하고 차수는 항상 재생성할 때 차수는 항상 3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은 재생성이 됐고 F10을 입력하면은 이 제어점 이용해서 이 커브를 수정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너비가 이렇게 쭉 같아져야 하니까 이쪽이 좀 많이 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움직여주면은 이렇게 너비가 균질되게 쭉 이어질 수 있는 곡면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커브도 재생성을 해주고 F10 입력해서 이 제어점을 이동시켜주면 되는데, 여기도 좁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 너비가 같아질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 커브가 아까 전에 이렇게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넓어졌다 이러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슷해 보이게 쭉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곡선 커브 2개 선택하고 서피스로 만들어 줄 건데, 보통 이렇게 평행하는 커브 2개 가지고 서피스를 만들 때는 로프트 명령어를 많이 사용해요. 이 로프트는 이쪽에 있는데요. 명령어는 로프트 입력해도 되고 단축키는 보통 L5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로프트 명령어 실행해주고, 뭐 이런 로프트 옵션 항상 이렇게 뜨는데 그냥 이런 것들 건드리지 않고 그냥 확인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이쪽 커브 2개도 선택하고 단축키 L5, 로프트 단축키 L5 입력해서 서피스 만들어주고, 이 파란 커브 좀 헷갈리니까 이제 지워버릴게요. 이쪽 2개 커브도 선택하고 L5 입력해서 로프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서피스를 입체로 만들어주면은 모델링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서피스 선택하고 서피스 돌출하는 명령어 단축키 EF 입력해서 3000 돌출시켜 주시면 돼요. 얘도 3000 돌출시켜 주고 얘도 3000 돌출시켜 주면은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 렌더링 모드에서 보면은 이제 BIG 모델링처럼 이제 이렇게 빈틈도 없고 딱 깔끔한 곡률을 가진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BIG 거 보면 이쪽 위에는 이렇게 판판한 부분이 이렇게 위로 튀어나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커브들 그냥 선택해서 지우고, 이렇게 커브 일일이 지우면 좀 귀찮잖아요. 이 선택 탭에 보시면은 이 커브 선택하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하면은 커브 한 방에 다 지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단축키 REC 입력해서, 지금 또 이렇게 구성평면이 틀어져서 단축키 REC 하는데 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구성평면이 지금 정면 뷰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탑뷰로 한번 갔다가 다시 3D 모드로 오면 되는데, 탑뷰로 변경하는 단축키가 VT였죠. VT 갔다가 다시 VV 입력해서 3D 모드로 오면은, 그러니까 퍼스펙티브 모드로 오면은 구성평면이 다시 XY 평면으로 돌아와 있어요. 이럴 때 다시 단축키 REC 입력해서 사각형 만들고 얘를 적당히 돌출시켜 주시면 되겠죠. 뭐 3000 돌출시켜 주고 커브 지우고, 얘는 복사해 주고 회전시켜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렌더링 모드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판판하고 여기서 이렇게 분기돼서 곡면이 생긴 형태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음영 모드일 때는 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렌더링 모드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음매가 안 보이면은 실제로 렌더링 했을 때도 이 이음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재질로 했을 때 이렇게 나눠서 모델링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